너 나 불러야겠어? 그래. 전화 안 받으니까 그냥 회사로 갔지. 근데 네가 왜 남자 차를 타고 오더라? 이 집으로 들어가던데. 맞지? 그냥 옥상에서. 맞네. 거짓말 했어? 회사에서 일했다며. 어디 사는데 너한테 알고 싶지 않았어. 너 여기 사니? 전세 사기로 돈 다 날려놓고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내가 뛰니? 가사 도우미도 해? 친구 집인데 빈집이라서 내가 관리해주고 있어. 친구? 친구 누구? 알거 없어. 야, 오늘 하루를 마치고 가서 라면은 김은 역시 아니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가. 바람은 네가 핀게 바람이고 내가 누구 만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 우리 엄마 때문이잖아.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필요 없어. 나 이제 니네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다고 몇 번을 말해. 사과하면 받아라 좀. 뭐 우리 그냥 털을까? 신고해. 지금 돌아버리겠으니까. 그래 미쳤다. 너 어떻게 파는 거야? 이게 되게 아까 그런 거 맞지? 당황했네. 딱 걸렸지? 너 설마 양다리였냐? 그래놓고 그런 바람핀 유령 직업하냐? 어디니 가져오겠지? 얼마나 사는지 몰라. 뭐야? 자, 시트 보니까 낙상하시면서 손을 짚으셔서 손목은 골절된 상태고요. 우측 골반하고 대퇴부는 골절은 아니고 살짝 근이 있는데 이번부터 하시고 자체 근육을 혹시 한 번씩 풀고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문가 보호자께서는 환자분 소동할 때 부축 좀 해주세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호자 아닌데. VVIP 피들에게 창사 기념 선물 가능해 계시면 호텔 측에서 감사하다고 연락했습니다. 연합장 사고가 있었어요. 예, 비실장한테 들었네. 우주가 대체를 잘했다. 마케팅 팀 직원들 다 같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주 잘 도와줄게. 좀 돕는데 잘 나오는 거야.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꾸한 보부자 아니십니다. 왜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야, 모든 제도에서도 시스템이 있듯이 모든 사회 조직에 인간이 하는 짓이라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시요. 가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그 원동력에 그 힘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 힘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처럼 인간은 항상 그런 게 있어. 대신 모든 에너지가 똑같이 또 형성되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루고 유지하면서 또 번창할 수 있도록 적당히 가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중간에서 제일 컨설팅이 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되기 이전에서 미국이 하는 제일 컨설팅 자체로 과연 인간 승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께서 여시여시 나의 삶을 살아내 있겠지. 그런 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안부 정리하고 있었지? 오늘 보고자 우선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회장 회사무처럼 하세요고 야구장
재밌어. 아, 저는 어디로 가는 거야? 미식인 나라. 재밌어. 아, 음. 일본 언론들은 추진 잠수함 보유가 한국 정권의 오랜 영원이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계 신문은 보수와 중국 규정을 불문하고 좌절이 거듭됐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미군 부당 경감 승소에 바람을 이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너스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로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와, 잘 먹었다. 뭐든지 감사하게 지켜보면서 가지만은 그래도 적당하게 또 살다 가는 거야. 이번에는 정권의 국제적으로 달리 추진 잠수함 공격을 시작했는데 아직 몇 가지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경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다. 통일신라가 있잖아. 통일신라. 어? 그들이 행해하는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 저 중국하고 혼자 와서 한반도 역사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저기 없애버리고 국토를 줄여서 신라가 확장을 했잖아. 통일신라. 그래서 저게 핵잠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핵잠은. 그러니까 디젤로 가서 대체하고 있던 거. 옛날 얘기, 만화책 얘기지. 그래 해전상이야. 잠수함 저기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왜 필요가 없을까? 핵잠이 왜 무용지물이 됐을까? 그런 내용이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 이 대한민국에 좁다. 핵잠 연료 다 줬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중국으로 가고 북한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다 갈 수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썩어갖고 다 팔아먹을걸?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거기서 노또를 붙이던지 푸다치 붙여서 꼬리 붙었다 야. 그 변형을 시켜야지. 변모를 시키고 원형을 그대로 가져갔지. 아니 원형을 배워서 운영하면서 변모를 시킬지. 늦게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짝퉁이 먼저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만들었어 짝퉁. 그럼 뭐야? 짝퉁이 나온다. 그때 어떡할래? 짝퉁 나온 거 보고서 이 바뀌었는데 누가 바뀐 거야? 아유 씨. 그만큼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 세월호 때 내가 근무를 했거든.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본 거야. 그때 줄자막으로 보여줬지? 줄자막. 그래서 그게 뭔가 보고 있다가 한참 보고 있다가 그래봤어. 거긴 중국인도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그래서 저기 뭐야,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 나오는 그 중국인 남편, 그 사람이 누굴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을까? 그 남자애들, 응?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 드디어 패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저러면서 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세상이 돼갖고 목청만 원하는 그런 거. 뭐라도 달라고 그런 것 같아. 전화번호가 엄청 많이 적어갖고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떠들면서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럴 거야. 2천억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불의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범도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국 놈이든 뭐든 북한 놈이든 탈북을 할건 말건 다 공범이야. 그럼 공범들이지. 그런데 다 하수인이거든. 중국 놈들이 하수인이야. 그 꼼짝 못해요. 중국 놈한테 다. 아이고. 뭔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꼼짝 못하더라고. 쥐새끼야, 쥐새끼. 고양이 앞에 쥐. 그래서 그랬어. 아유, 허리 아파. 아이고, 이거 자야지 또.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자신들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점을 전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금 조달의 지분과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한다며 핵심적인 양보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관세 협상은 제일 잘할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정상 특별만찬 분위기를 전하며 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거나 뭐가 필요한지 여러 번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전해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정치권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사의 길이 남을 성과다 이렇게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 황보의 경우죠. 아유, 오늘도 힘들었어. 아이고, 당한 거래. 아유, 그래도 있어야지. 위기를 그대로 발전시킨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역사이라고 적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환불 투자 구조를 2천억 달러 10년 분할로 바꾸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했다며 외교사의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어우, 페이스북, 더 페이스. 아, 페이스 좋아. 키워드, 그 소셜 네트워크 영어 봤어? 돈 많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엔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식 합의 문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 설명이 우리 정부 발표와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게 원죄라며 이번 합의는 선구를 할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리 정부의 핵연료 공급 요청은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한미 협상 결과는 찰떡궁합이다, 착시효과다,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찰떡궁합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도 착신 효과가 있는 게 당초 175억 불에서 이제 2천억 불 합의를 한 거니까 어떤 중간선에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민주당은 특별법이나 국회 비준 등을 통해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세부 합의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 남은 절차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홍보의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선도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전 세계 1위에 오른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허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에서 치맥회동을 가졌습니다. 현 CEO는 오늘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참석에 앞서 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 CEO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엔비디아와 한국은 발표할 내용이 많고 이곳에는 좋은 파트너들이 있다면서 훌륭한 소식과 여러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5% 오른 105,800원에 도달해 곧 11만 전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최대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HBM 납품 공식화, 젠슨황과 치맥회동 등이 관심을 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류화룡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5% 급등해 105,800원을 찍은 뒤 104,100원으로 마감해 장중국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분밖에 안 걸립니다. 너무 날씨가 사업이 끊어질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회담 시간을 정하는 과정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정상회담은 어제 오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그제 늦게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시간을 앞당긴다며 중국 측에 오전 10시를 제안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예정대로 오후에 하자고 맞섰지만 미국 입장이 완강하자 오전 11시로 역제안했고 줄다리기 끝에 최종적으로 11시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심리전은 회담 장소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그제 저녁까지 미국 백악관은 경주, 중국 외교부는 부산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고 시 주석은 입국하는 장소인 부산 김해포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호를 둘러싼 기싸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리론에서 내려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로 이동했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은 더 비스트 못지않은 보안 기능을 자랑하는 자국산 리무진 훔치를 타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을 철통 경계했습니다. 공항 인근 도로마다 이처럼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일반 차량과 시민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근처에선 두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11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중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데 이 대통령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의의 경쟁과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시 주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군악대 연주가 울렸고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오재원 수준대사 등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한 건데 시 주석은 2박 3일간 경주에 머물며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내일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양국 기업 간 경쟁이 부각되고 있다며 선의의 경쟁과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했고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 조속히 중국을 답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등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안보, 국방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긴 공동성명에 채택됐는데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 인하 등이 언제 적용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과 벽보채 등 같은 후속 조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후속 조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협상 타결 이후 양해각서 체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일정을 맞춰 며칠 내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영 방식, 투자처 등이 복잡한 데다 여러 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 법들을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의원 발의로 입법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15% 관세 등이 소급 적용됩니다. 아마 의원 입법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적었고 민주당은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차 만에 나온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알렸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연료로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후속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한화 오션이 인수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이 된 곳으로 중국은 이 조선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영국이나 호주에도 제공하지 않았던 민감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잠수함을 보유한 중국이나 지난 3월 건조를 시작한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 트럼프 행정부가 핵 잠수함을 승인한 건 중국 북한 견제에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주 한미 안보 협의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서 기다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인사 후 태극기와 일장기에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했던 발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 관계와 한미일의 공조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관계 발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を二大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회담은 예정 시간을 10분 정도 넘겨 42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라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 같다고도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다음엔 수도 도쿄가 아닌 일본 지방도시에서 만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보수 성향의 발언을 쏟아냈던 인사인 만큼 그의 취임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상견례를 마친 양국 정상이 최근 복원된 셔틀 외교와 같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주에서 SBS 강입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21개 회원 대표들이 대부분 도착한 것. 무조건 공식 수입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오늘 계시?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왜 하필 그때 거기에 있었어? 왜 그렇게 집안 열병되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이러나? 그때 당신 지금 선택 앨범 또 수량도 사인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요. 배달 비용이 아홉 나왔단 말이야. 자기 다 잡아봐, 써보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그분들은 그냥 편지 돌릴 거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외교관 출신이 김건희
위원님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협상팀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7월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실 세부 사항이 다 확정이 안 됐는데 너무 김치국으로 손발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학종으로 좀 여쭤봤었는데 아마 굉장히 박한 점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될 때까지 된 거 아니라고 계속 이제 기대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제가 느꼈던 건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선거 대통령이 그렇게 급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관세를 25%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게 몇 달 사이가 크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데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약간 이상한 신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냐면 상대방의 최저선을 확인해서 거기서 딜을 할 거예요. 요번에 이제 아마 그 최저선을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가장 원인이 급속하게 진행. 그렇게 보다 결국은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군요. 윤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그 여시기를 트럼프의 협상들이 드러난 그 속에서의 어려운 협상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한국으로부터 현금성의 그 투자를 받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였을 거고 3,500억 달러라고 일컬어지는데 거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기업 투자도 있었을 거고 LNG에 대한 가스탑 개발 문제도 있었을 거고 보다 큰 5천억 달러의 패키지를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협상의 결과 한국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고려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치를 트럼프가 얻어냈으면 최대치를 이쪽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압박을 가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보답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거를 마지막 선택은 우리 대통령이 하셨을 텐데 이 단초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방명록의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이 정상회담은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미리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도 전혀 힌트를 주질 않았는데 그 힌트는 일단 국무장관하고 3명의 그 무역협상 대표들을 3명을 다 데려왔잖아요. 장관들 셋을. 그리고 우리도 뭐 다 배석했었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한미가 처음으로 다 협상가들이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자기의 결심을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공은 우리 대통령한테 갔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으시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아마 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판에는 반전을 기하고 클라이맥스 이 드라마적인 효과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것을 더 끌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래 이 정도 하고 한미 간에 다른 부분에서 챙길 걸 많이 챙기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동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판결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러니까 발의한 거는 트럼프고 받은 거는 결국 우리 대통령인데 아주 흔쾌히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 장단점을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본보다는 훨씬 낫니까. 그게 또 하나의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좀 가벼운 부분부터 한번
지켜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정상회담 때, 특히 또 북한 방문일 때 저희가 흔히 또 많이 비교를 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의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빛 훈장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천마총 인권 노동 선물로 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넥타이에 메고 오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좀 관심을 끌기는 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대로 항공과 또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쓰던 퍼터 선물로 줬었고 의전 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의전이 평가의 50%를 정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반은 의전이군요. 네, 실제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선물은 상대국 정상한테 주는 건데 얼마나 상대국 정상이 만족할 만한지, 또 거기 그 선물 자체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 중간을 선택했다 했으니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행사 장소가 정주관이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전시품이 군관이고, 또 군관은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쓰는 거고, 또 신라의 그 천년 역사에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그리고 또 불빛이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정밀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도 실제로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요. 야,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누구 들으라고 그러나 보다. 노무화 대운장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런 무대에서 국가대표라는 국가대표 기직할 자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화두를 공개할 소가지겠어.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반드시 발볼 세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야, 12시 34분이네. 빨리 먹고 가자. 구리시 등은 총선 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담희 기자입니다. 올랐대요.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오르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주 상승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주에는 막차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폭등했지만 이번 주에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모두 적용되면서 거래가 급감했고, 야, 집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하겠어. 집주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집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매수, 매도 다 응? 집값이 오르고, 또 그러면 누가 주게?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 추가 대책을 기다리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래 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조치료랑 허가제 때문에 글쎄 무엇을 보고 느껴야 되냐, 그렇게 보는 거지. 자기자본 없이는 무엇을 느껴야지 어떻게 살, 어떻게 무해야 될까? 한편 규제를 피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 서구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세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담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무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끌어다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태가 아파트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 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소 기자입니다. 부모에게 30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A씨, 49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원 상당의 돈을 융통한 외국인 B씨.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진 불법 인심 사례들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선정하고 부처별 부동산 등의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 불법이 의심되는 2,600여 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상반기 1월 사업자 대출을 점검해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119억 원을 적발하고 그중 38억 원을 상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중선 효과가 우려되는 구리, 부산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아 대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어머니가 소유한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양도받은 자녀 등 저연령자, 특수관계자 변칙증여 등 추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캄보디아에 그지 보낸 애들 그 저기 문신하고 다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기 있다는 거야 결국에. 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띄울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있다. 관계부처의 협조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를 맡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했구나. 대한민국 애들이 저질렀구나. 그런 게 나오는 거라고. 밥 먹고 살아갈 때 역시 고수익이 필요해. 하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일당은 위장 사무실과 가짜 명함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주범은 수십 개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러게 성남에도 그런 애도 있을 거야. 분당지구에도. 나한테 맡겨야지. 증권 나한테 맡기면 내가 뭐 그때마다 불렀을 건데 이러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지. 빨아먹을 수가 있다. 빨대같이 빨아먹을 수가 있다. 그런 거지. 막냈어? 설명하네. 그래봐야 되나?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청주와 대전 그리고 시도고 있어? 아유 저놈의 새끼들. 좀 골려줘야지.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상장시켜 10배 수익을 주겠다거나 특정 코인을 3배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일당은 이곳에 정상업체를 위장한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명함과 지분 계약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가로챈 돈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명 폰지 사기 수법을 썼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이에 상응하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준 것으로 이제 폰지 사기 형식으로. 일당은 자산가 등의 접근에 친분을 쌓은 뒤 자신들이 코인 상장 업무를 맡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단은 책임지고 너에게 해줄 수 있다. 자기가 지금 괜히 상장 업무를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너 친구니까 넌 무조건 챙겨줄 테니까. 이 같은 치밀한 사기 행각에 가족의 돈까지 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이제 꼭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낙심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또 다른 사기를 모의했는데 이 범죄 수익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코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연예기획사 어도우와 걸그룹 뉴진스의 법적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야 여기 5명 다 모였네. 아이고. 모기업인 하이브. 얘네들 전부가 저 지하철 전철에서 거시기한 거네.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이가 그런 거. 어도어 간의 그 얘기야.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뉴진스였나? 12월
뉴진스 그럼 저 멤버들을 지하철에 있어요. 저음으로 있던 전속계약 거. 유효 확인 그 여자 죽은 거잖아. 1년 가까운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그래 어도어의 그때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여자애들이 전부 다 몰려다니면서 뭘 깼어. 공백이 발생했다고 이런 저런 짓 하면서 놀고 뉴진스가 있었겠지.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도 뉴진스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나 차별 등 뉴진스 측이 제기한 전소계약 해지 사유들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의 야, 거기는 5명만 있는 거 아니었어. 전철에 사람들이 좀 많잖아. 근데 저 한가에 있어? 그래도 사람이 있어.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 판단까지 나오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소속돼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 이후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변호인을 통해 신뢰관계 파탄으로 어도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의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 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아침은 무척 쌀쌀하고 한낮은 온화합니다. 내륙에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아침 저녁으론 도톰한 외투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와 충청 내륙은 짙은 안개가 자욱해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도 시야가 답답해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에 서울은 10도, 대구와 전주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20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한낮 20도 가까이 보이겠고요. 폐막일까지 하늘 맑아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제주에 최대 20mm, 중부 서해안에 최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내리는데요. 특히 밤사이 서해안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다음 주 초에 반짝 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정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선택 보물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한 고맘때쯤 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불안을 풀어놓고 또 주가를 펌핑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 전략이 아마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움켜쥐었던 여러 가지 악재를 일정 부분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오히려 뭐 꿈보다 해몽이고 훈수꾼들이 더 그거 거창하게 그거 하듯이 심지어 이번에 대만 관련해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기에는 너무 소심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두 번째 소심하다는 표현은 그거 하고 그걸 다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세상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다룰 사안은 아닐 것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펜타닐 10%? 네. 엔비디아? 콩 사줄래?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고품격의 뭔가 회담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내일 아침에 바로 방송하면서 사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2 정상을 갖다가 너무 희화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허허거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예. 내일 돼보면 알겠네요. 내일 돼보면 알겠네요. 네. 예. 아니, 지금 전 조선 쪽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제 한미 군사 동맹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하고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 보니까 그 어디죠? 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섹터,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한국과 네. 미국의 조선 협력이 굉장히 강하게 엮인다라는 뜻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랬죠. 한국의 조선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사실 올해 조선 굉장히 큰 랠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필리조선소의 위치는 미국이지만 예. 소유는 한국의 하나그룹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장에서 한화오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그룹 전반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삽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네. 그동안에 해주지 않았어요. 예. 한국은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네,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씩 선물을 주는 게 옛날에 1기 때는 그 미사일 협정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게 해줬어요. 네. 그래갖고 네. 그걸 바탕으로 방산 열심히 개발해 갖고 수출 주가 많이 올랐고요. 이번에는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뭐 이런 걸로 많이 어려운 영어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이 랠리에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그런데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 조선소가 네. 하나오션인 거죠, 거기가. 네,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하나오션 자회사들한테 제재를 내린 거고. 맞습니다. 오늘 거기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도 조금 터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어요. 수도 있다.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승적인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직접적인 경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논의할 게 많습니다. 한국의 조선을 조금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마이너한 이슈였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서 그냥 조선사에 부는 훈풍이 오늘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봅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뭡니까 손정희 회장이 주최했던 그 기업인들과의 대규모 그 골프 행사에 우리 재계 총수들도 갔을 때 그때 제가 살짝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기사가 유독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정의선 회장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각별한 그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 조선 쪽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아쉬운 쪽이고. 그렇죠. 그죠? 네. 미국이 조선 경쟁력이